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양시장 고르게 빨간불인데요. 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건설주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란 핵 협상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주 섹터가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락이 좀 심하게 종목별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테크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 그동안 좀 하락을 많이 했었던 화학주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어제 급락했었던 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반등을 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건설주들인데요. 오르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에 가장 큰 수혜주로 대림산업이 좀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자, 이들 종목군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란 쪽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림산업하고 GS건설 두 개 정도 꼽힐 것 같은데요.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이 많이 밀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직접 고점대에서 본다라면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일단은 98,000원대 약 10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맞으면서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은 일단은 좀 9만 원대에 강하게 잘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87,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은 31,000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 3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갭을 메운다는 의미에서는 한 29,000원에서 28,000원대 중반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셔야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화학도 좀 같이 봐주세요. 지금 화학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유가의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품 스프레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요. 유가가 빠져서 뭐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제품 가격은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라면 화학주한테는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화학주는 일단 2분기, 3분기 쪽으로 실적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 좀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약 한 28만 원 정도 저항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도 직전에 좀 내려왔던 저항대는 한 26만 원대 중반 정도, 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를 보시고요. 돌파되는지 여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급락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오늘 나흘 만에 반등권입니다. 이 중국 업체가 이제 이 마이크론을 인수 제한을 했다는 그런 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좀 반영이 좀 된 걸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인수가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 인수 가능성도 희박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좀 기우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M&A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향후에 좀 나타날 때 영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많이 급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38,000원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향후의 뉴스를 좀 더 확인하시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일단은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유하시면서 좀 반등을 최대한 좀 노려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주도 보죠. 지금 증권 업종도 지금 상승세가 4%대로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중국 시티그룹의 KDB 대우증권 그 인수 검토 소식, 이런 부분들이 또 대우증권을 7%가량 끌어올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증권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2080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좀 고려는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수 관련 그래서 내수주 쪽에서는 증권주 쪽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저점에서 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한 2100선 정도까지 가는지 여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증권주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화를 좀 오랜만에 볼까요? 지금 주가가 한 2.7%가량의 상승세. 지금 예쁘게 차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의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면세점 관련돼서도 또 한화 쪽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면세점 관련해서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고요. 하나 자체도 테크인 인수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죠. 향후에 하나를 길게 롱텀으로 본다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뭐 직전 고점된 54,000원에서 55,000원 부분대에 좀 저항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통과된다라면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5만 원에 대한 지지력 확인해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섹터상으로는 헬스케어 쪽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들 또 매기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아직 한 3%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인포피아가 지금 7%가량의 상승입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점검해 주시죠. 네, 바이오와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못 올랐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실적이 항상 부담이었죠. 실적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갭상승을 한 상태라서 오늘 지지선이 저가가 16,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만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도 한 18,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 가격 돌파되면 뭐 직전 고점까지도 향후의 영업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6,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 대우조선해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실적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고, 오늘도 18%의 급락, 2조 원대 이제 손실을 좀 감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매물이 크게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0,000원 선도 이탈을 되는 그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조선주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던 회사였었는데요. 일단 다른 조선주들이 이제 빅베스를 단행을 한동안 대우조선은 단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대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번 2분기에 다 이제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2조 원대를 뭐 숨겼다 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조선회사나 건설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손실 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적에다 조금씩 녹여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우조선이 그동안 그런 부분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반영을 한다라는 이슈도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나온 이슈로는 뭐 채권단 관리 이런 부분 뭐 워크아웃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 3위의 조선사가 이런 좀 상황을 맞게 돼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좀 충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냉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견디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일단 향후에 뭐 채권단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단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2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나중에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수준에서의 손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다면 일단은 뉴스가 조금 더 흘러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정말로 좀 답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좀 안 좋게 더 나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저점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다음 일단 다만 오늘 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영향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CGB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21선의 저항이 좀 강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CGB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한 상태였었는데요. 일단 오늘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21선 부근이 1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면 한 11만 원대 중반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자재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란 핵 협상과 더불어서 건자재 쪽도 움직임이 좀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KCC도 한 1% 정도 밀리고요. 뭐 삼목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뭐 이건창호 이런 종목군들 한샘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단기 급등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 종목별로 다 봐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추세 훼손이 없다라면은 일단은 건자재 섹터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지하시면서 추세 이탈 여부만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